지금 큰 매크로 이벤트들이 좀 보이지만 중국 봉쇄 소식 같은 것들 있는데요.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을 연결해서 월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원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황에 대해서 미국 반응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중국이 장저우 봉쇄는 풀었습니다. 분위기도 좀 심상치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서는 시위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당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일단은 안주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환시장에서 특히 이런 분위기가 잘 감지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중국 역의 위안화 가치가 급락을 했다가 오히려 전날에는 보합권 수준으로 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중국 당국이 장악력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뉴욕 증시에서는 좀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소폭 약세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은 오늘 예정돼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연설에 대한 경계감, 이게 발동된 탓이고요. 중국 관련 이슈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에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이 이제 지준율을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계속 인상 기조인데 중국은 인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면 달러는 계속 킹 달러로 가는 건가요?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역의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킹 달러화의 그 향배에는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안화는 아시다시피 이미 패거제인 탓에 통화정책 행보보다는 당국의 대응에 따라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주요 도시의 시위가 당국의 강력한 그런 봉쇄로 잦아든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오히려 반색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달러 자체로만 보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난 9월 28일에 장중 114.78을 기록하면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가고 있는데요. 연준이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달러화는 충분히 강세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장의 그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연준이 매파적인 행보가 결국은 지금 종착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안도감이 달러와 시세에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엔 환율도 지금 140엔대 아래로 내려섰고요.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달러와 향배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킹 달러가 앞으로 기조적으로 추가로 더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였죠. 소비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나오는 뉴스에 따르면 뭐 사상 최대다라는 뉴스들은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소비 시즌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미국은 뭐 경제 성장 요인 가운데 소비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고 봤을 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국 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지갑이 두둑해졌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게 이번 추수감사절 시즌에 가시화된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을 보면요. 지금 전년 대비 한 2.3% 늘어난 9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90억 달러 선을 위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수감사절만 하더라도 53억 달러에 이르는 그런 역대 최대 온라인 쇼핑을 기록했거든요. 여기에다가 그 방금 말씀하셨던 사이버 먼데이 이에는 지금 아직까지 최종 집계가 되지는 않았는데 한 112억 달러에서 116억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로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놔서 보면 어, 미국 가게들의 소비 행태는 상당히 핫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그 시티의 그 인근에 우드베리라는 그 아주 대표적인 할인 매장이 있습니다. 명품 할인 매장들인데요. 어, 지난 주말 가보면 거의 장사진을 쳐서 유명 메이커에는 들어갈 수가 없을 지경이고요. 특히 이제 나이키 같은 그 매장 같은 경우는 아예 입장을 포기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사이버 먼데이 이 기간에 구입한 할인 내역을 보면 상당한 할인이 적용된 탓에 뭐 100달러 이상 되는 그런 신발을 40달러 언저리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할인 행사가 진행됐거든요. 이런 부분 등등이 겹쳐지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대흥행을 한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미국 쪽에서 동향들을 좀 보면 한동안은 금리를 좀 올려서 자산 양극화를 좀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워싱턴 컨센서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어젠가는 폴 크루그만은 금리를 더 올리면 이제는 서민들이 고통받는 구간에 들어간다, 이제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를 더 올려서 그 자산 양극화 해소해야 되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한 축이 그동안 지배를 했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하다, 다음에 경기 침체가 이제 생각보다 커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그쪽으로 이제 완전히 경기 침체 쪽으로 넘어간 상황인가요? 네, 이에 대한 월가의 그 공포감, 우려는 단적으로 미 국채 수익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역전폭이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벌어졌는데요. 이자라는 게 장기물은 리스크 프리미엄하고 기간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연준이 하도 매파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탓에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더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기간에 이르는 그런 미국채 수익률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장기물, 뭐 특히 10년물 정도 되는 지표물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 뒤의 경기가 결국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이거든요. 이 금리 역전폭이 78bp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1981년도에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았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려가 미국제 수익률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유되면서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와 지금 구별해야 될 차별화되는 부분은 미국 가계의 저축률 등등을 비롯해서 미국의 그런 가계들이 아직도 두둑한 지갑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들 보면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시장의 구루들 사이에서도 내년 경기 침체 수준에 대해서 논쟁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연준이 주장하는 연착륙 의견부터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 내용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부 월가 전문가들은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좀 배치되는 얘기가 여전히 뭐 항상 시장에는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요.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일은 항상 예기치 못한 때 일어난다는 말을 들어서 대부분의 경제학자, 특히 구루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한 만큼 예상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경기 침체는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 섞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득 하위 50%의 가구가 지금 지난 6월 현재로 한 3,500억 달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가구당 한 5,500억 달러에 이르는 그런 저축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지금 경기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집값이 내려가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이런 역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들이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가 팬데믹 이전보다 무려 한 25조 달러 이상 더 많아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미국 주택 구매자들의 70% 이상이 아주 양호한 신용 등급인 파이커스 스코어를 갖고 있습니다. 파이커 스코어라는 게 이제 미국 개인들의 신용을 점수화한 건데요. 이게 760점 이상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받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한 재정 구조를 갖고 있고 아직도 고용 시장도 탄탄하다는 점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 기준으로 보면 지금 3.7% 정도의 그런 실업률에 이르러서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고요. 그리고 구인 건수하고 구직 건수는 아직도 2배 이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장이 아직도 2건이나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뭐 대형 빅테크 중심의 그런 레이오프 소식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아랫목에 있는 그런 고용 시장은 오히려 구인 건수가 더 크다, 많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이 경기 둔화 침체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사과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현재 사정 때문에 그랬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 우리 한 박사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게 이제 고용보고서잖아요. 1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게 지금 이건데 이거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죠? 예, 월가 전문가들은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이게 한 20만 명 늘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월에는 한 26만 1천 명 정도 늘었는데요. 이 정도만 늘더라도 뭐 지금 고용 시장의 그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예상치를 밑돌 경우에는 연준의 이 매파적인 행보를 좀 제한하는 그런 나쁜 소식이 오히려 나쁜 소식이 아니라는 그런 월가의 그런 격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지금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고위급 인사들 발언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잭슨 홀에서 피벗 기대했다가 약간 크게 된통당했는데 최근 연준에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속도 조절이다, 피벗이다 이런 이야기들 또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뭐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지금 전체적인 연준의 분위기 시장의 기대를 꺾으려는 의지가 강한지 아니면 진짜 속도 조절이나 피벗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롬 파월은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을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예방주사를 맞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보면 제임스 블러드, 그러니까 세인트루스 연은 총재가 연준에서도 가장 매파적인 분인데요. 이분이 이미 FMC가 더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단행할 수 있는 위험을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을 벌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 나오더라도 이 제임스 블러드 루이스 여는 총재의 발언 수위를 넘어서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파월은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잭슨홀 미팅에서만큼의 이거는 충격은 덜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해야 할 만한 다른 이슈들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휘발유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가게가 지금 지출하는 데 있어서 휘발유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이게 갤런당 3달러 선 아래로 뚫릴지 여부를 주목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때 갤런당 5달러 선을 위로 뚫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3달러 선 아래로 내려섰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안도감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2월 이후 이제 최저치까지 내려섰고 크리스마스 전에 3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면 지금 가게들이 느끼는 그런 안도감 이게 향후 소비 패턴이나 주요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주목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파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